증인은 그 85년 3월 1일 소위로 임관하시고 정보사령관 등 보직을 거치며 복무하다가 2019년 3월경 퇴역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셨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현직 군인 등에게 부탁을 할 수는 있어도 뭐 과거에 같이 근무했다고 해서 현직 군인 등에게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는 없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1월 10일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 사건의 증거 기록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를 살펴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군사법원에서의 조서를 좀 제시하여 묻겠습니다. 추가 증거 순번 1000번. 증인의 군사법원에서의 증언입니다. 올해 9월 24일 날 증언하신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만난 적도 없고 그분한테 직접 뵌 적 없습니다. 또 질문의 취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을 받은 사실은 없고 만난 사실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만난 적이 있으면 그 기록이 다 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만난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사실대로 증언하신 거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비상계엄 선포 전, 뭐 피고인이 대통령 되기 전, 또 대통령이 된 후 대통령을 만나거나 대통령과 통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같은 증인 신분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또 이렇게 증언했어요. 증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압수된 메모에 관해 검사가 질문을 하자 특검에서 그거 뭐 5번 내지 6번 이상 했어요. 특검 자료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다. 거기 자세히 있으니까 그것을 보라. 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렇게 증언한 사실은 있습니까? 증언 거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이게 9월 달이거든요. 9월 24일. 이 특검에서 9월 24일 이전까지 5, 6차례 이상 조사를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에서 언제 조사를 받으셨나요? 특검에서 조사는 5, 6번 이상 받은 것 맞고 7월 말부터인가 특검 생기고 나서 좀 한 2, 3주 있다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수첩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첩에 관해서? 예, 그 수첩에 관해서 조사를 받는 이유는 이 증인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와 관련된 것인데 그 진술 조서가 뭐 진술 조서가 되든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되든 증인의 사건은 제출이 돼 있나요? 저희는 그 조서를 못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조서 작성은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 네. 또 진술도 했습니다. 여러 번 진술도 했고 그때 그 특검의 검사님이 아니고 수사관님이었나? 수사관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쭉 답변을 했고 왜 작성을 했고 뭐 언제 작성했고 뭐 그런 것들 다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저희 재판에 조서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증인 메모에 관한 진술을 했다는 얘기시네요.
예, 분명히 그 수사 과정에서 예. 특검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증인이 특검으로부터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받았다는 조사의 그 결과물인 조서가 증거로 신청되어 있지 않아 증인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저희들이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증언 거부하셨나요? 진술 거부하셨나요? 제 기억에는 그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 수사관님이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쭉 답변을 드렸고, 그 특검에서 제가 이 뭐라고 하지? 이거 찍는 거. 예, 무인하는 거요. 무인하는 거 꽤 많이 했습니다. 그 밑에 항은 밑에 부분 생략하고요. 노상원 사건 799번 12월 2일자 녹취서예요. 오늘 검사님 이건 안 틀던데, 검찰이 작성한 증인의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에는 증인과 문상호가 통화하는 일부 내용이 녹음된 게 있어요. 그걸 녹취록으로 작성을 검찰이 해서 제출했는데 영 엉뚱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상호가 증인에게 예충성 장군님 이렇게 돼 있는데, 문상호가 증인을 장군님 이렇게 부르진 않죠? 그거는 군사법원에서도 증언을 했지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저한테 과거 근무위원으로 해서 과장님이라고 그러지, 네. 장군님이라고 호칭한 적은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또 여기 보면 문상호가 전화로 오늘 오전에 장관님 개헌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도 이 해당 녹취록을 보아 알고 있죠? 예, 녹취록 그 받고 또 CD인가 그 예. 원본하고 보정본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 장관님 개헌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저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당시 문상호 증언에도 정보본부장인가 배석을 하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배석한 상태에서 개헌 보고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저한테 문상호 사령관이 개헌 보고를 하였습니다라고 만약에 전화로 했으면 그 밑에 노상원 응이 나와 있는데, 상식적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대방이 개헌 보고 했다는데 개헌 보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을 군사법정에서 들었을 때는 그때 군사법원 재판장님도 대면 보고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대면 보고로 그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보정을 거쳐서 개헌 보고로 둔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정본을 들어보면 마치 개헌 보고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 기억에는 문상호 사령관은 저한테 개헌 보고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만약에 했으면 그 뒤에 계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뒤에 그 내용은 전혀 계엄하고 관련이 없는 특수작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원본은 대면 보고로 들려요, 잘 들으면. 근데 어떻게 보정을 했다는 게 예. 이상한 게 개헌 보고로 들릴 수도 여지가 있는 듯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검찰은 그렇게 보정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수정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게 보정본, 음질 개선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에 2월 달인가 블랙박스 뭔가 그때 검사님 방에서 들었는데, 저한테 이제 들려주셨는데, 저도 그때 개헌 보고로 하나로 들리길래 내가 이게 무슨 개헌 보고라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조사받고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어쨌든 저 장군님 한 저 부분과 오전에 장관님 개헌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대면 보고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이제 문사령관이 저한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 부분이 좀 그때 검사님은 보정을 해서 잡소리를 지우고 또 이렇게 깨끗이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대면 보고와 개연 보고로 이렇게 바뀌는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12월 2일 통화인데요. 그럼 이 당시에도 증인이 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다음 예, 그다음 5-1랑 생략하겠습니다. 6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정보사 블랙 요원 정보 유출 사건에 관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문상호 사령관이 뭐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기보다 문상호의 뭐 책임이 있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먼저 문상호 사령관을 유임시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문 사령관에 관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의 진술 조서인데요. 뭐 좀 제시 한번 볼게요. 증인이 12월 11일, 작년 12월 11일, 거의 1년 다 돼가는데요. 그 진술한 내용입니다. 증인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문상호 사령관은 그 죄가 식별된 것밖에 없는데 조사에서 과거에 실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현 사령관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지휘 책임은 나중에 묻는다 하더라도 현 사령관을 처벌하면 무너진 조직을 어떻게 수복하느냐. 지금은 무너진 조직을 수복하고 휴민트를 재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라고 진술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문상호는 공수처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에게 인사 문제 간에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문상호의 증언은 사실인가요? 문상호가 저한테 문상호 증인에게 인사 문제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문상호가 얘기를 하던데요. 공수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1791번 문상호 피신 제시할게요. 문상호가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문상호는 공수처에서 그 자신이 문상호가 계속 근무하게 된 것은 당시 정보사령부에 준장 직책이 4개 있는데 2개 직책이 공석이었다. 그리고 기밀 유출 사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단계였다. 그런 상황에서 지휘관까지 바꿔버리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증인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준장 직책이 4개 있는데 2개가 공석이다. 2개 공석이고 뭐 자기까지 바뀌면 뭐 거의 사령부가 거의 뭐 아무도 없어진다. 저도 사령관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예. 이 사건 공소장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이 문상호 사령관에 관해서 인사에 관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문상호에게 조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소장을 보면. 그리고 국방부 장관 임명 후 비상계엄 사전 모임이 준비라는 목차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이 문상호 사령관의 인사에 관한 조언을 만약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장관님께 뭐 조언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부분은 보다도 장관님이 그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 블랙리스트 유출 관련해서 제가 과거 사령관을 했으니까 그 땡땡 여단에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느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근무를 하느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냐, 공작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냐, 또 그런 유출이 너가 사령관할 때도 있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과거 경험했던 사실들,
그다음에 그 땡땡 여단의 그 애환, 왜 그와 같은 사고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은 있고, 그로 인해서 그때 그 장관님 후보자 하실 때 그러면 땡땡 여단장을 왜 그 인간정보에서 계속 그 하니까 썩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물에서 거기서만 계속 지휘관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확 뒤집으려면 외부에서 저 여단장을 시키든지 사령관을 확 바꿔버리든지 뭐 해야지 이게 쇄신이 되겠구나, 뭐 이런 말씀은 그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문회 예. 준비 과정에서. 이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2024년 9월부터 10월경 그 소위 말하는 요원 선발 요청 관련해서 물을게요. 증인의 경찰에서의 작년 24년 12월 11일 진술 조서 제시한 물을게요. 증인은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에서 한 50여 명 정도 대내적으로 고위장성, 고위공직자가 넘어온다면 이것을 방첩사에 입문을 줘서 신문하는 게 나은지, 정보사에 줘서 신문하는 게 나은지, 정보 보안성에 관해서 좋은가 물어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은 실제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대량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장관님으로부터 대량 탈북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언제 들은 것으로 기억하시나요? 그게 뉴스 언론에도 나왔는데 뭐 어디 외국에서 북한 고위 무슨 뭐야 외교관인가 누군가가 한 명이 망명한다나 하는 보도가 있었고, 저 대량 탈북이라는 것은 군에서도 작전 계획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과거 사령관 할 때도 북에서 이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 탈북이 발생됐을 때 그러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작전 계획으로도 돼 있는 부분인데, 장관님 같은 경우도 본인께서 이제 군생활 하시는 중에 그런 작전 계획을 많이 접하셨고 그런 걸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어서 본인이 장관 재임 기간 중에 혹시 저런 대량 뭐 탈북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대혼란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냐, 작게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예.